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있어서 답안지 작성법이라고 필답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저하고 이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고득점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회 시험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엔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1항부터 15항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인 문제를 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엔진에 대한 점수는 기능사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엔진은 38점이 됩니다. 답안지 그 점수에서 있어서요. 색시는 34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점수 계산해 보면 28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이 배열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문제가 또 바뀌면 편차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점수는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감독 선생님이 한 분이 20점을 하고 한 분이 18점을 한다 그래서 감독 선생님에게 두 분이 오시겠죠. 통상적으로 감독 선생님이 엔진은 두 분, 그다음에 여기는 한 분이 하는 거고 전기도 한 분이 하는 거다.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네 분이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데 이 기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실린더 헤드와 분사 노즐을 탈거한 후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작업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록 판정한 후 이걸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답안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기록표가 기관 엔진하고 기록표가 세시하고 전기하고 해서 기록표가 총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안지가 3장씩이라는 말입니다. 기관도 3장을 내야 되고 세시도 3장을 내야 되고 전기도 3장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 3장을 내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실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기본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표 작성을 잘하면 고득점, 다시 말해서 우리는 100점에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을 하죠. 그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엔진 공개 문제 1항의 엔진 1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0페이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사 개시 압력에 대한 겁니다.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디젤 엔진이겠죠. 실린더 헤드와 분사 노즐을 탈거한 후, 그러면 이제 감독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시오라고 하거나 분해를 다 한 상태에서 분사 노즐을 또 이제 탈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사 노즐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인젝터 개념인데, 실린더 헤드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우리 외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린더 헤드를 탈거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본 내용대로 기록 판정한 후 다시 조립하시오라는 거죠. 주어진 엔진에서 규정값이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규정값이라는 것은 정비 지침서를 피치를 하거나 시험장에서요, 그 다음에 감독위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감독위원이 제시를 한다. 제시를 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 책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종이로. 그걸 우리가 감독위원이 제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정비 지침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차종을 물어봐 가지고 그 차종에 맞는 규정값을 써줘야 되는데, 이 기능사 시험은 거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감독위원이 제시를 해주겠죠. 거기에 나오는 정비 기준값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이 이제 우리가 직접 분사식이 아니고 간접 분사실, 직접 분사실 타입이 아닌 트로틀이나 핀틀이나 그런 타입을 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100 사이값을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120kg F per 제곱센티미터.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의 단위. 이게 이제 규정값입니다. 이것은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측정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시간에 배운 대로 2번 정도 레버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최고 압력을 지침이 이렇게 약간 떨면서 그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 상태의 값을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그 규정값이 120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측정한 것을 100이라고 사자 이 말입니다. 내가 측정했는데 눈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단위는 꼭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글씨체 또박또박 알아먹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후적이라는 것은 노즐 이제 인젝터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 작용한 다음에 압력을 딱 입고 그다음에 인젝터 끝에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기름이 맺힙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후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후적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딜리버리 밸브하고 엄청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후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게 후적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후적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측정값이 규정값하고 안 됐을 때, 사이값이 안 들어왔을 때 후적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이면 여기는 무조건 불량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